저희 간부들과 조합원 동지들께서 함께 투쟁한다면 19년 임투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스티커를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공장 어디든 사장실이 됐든 화장실이 됐든 아무 때나 붙일 것입니다. 다 같이 동참하시어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어디든 부착할 것입니다. 간부 동지들 먼저 부착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희는 한국 GM 지부 노동조합 간부하고 조합원들입니다. 창원에서 그리고 군산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정비 부품 지회에서 그리고 사무직 노동자들이 오늘 부평의 노동자들이 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모이면은 반갑고 소주 한 잔 먹고 웃고 얘기하고 그래야 정상인데 우리는 만나면 맨날 누구를 때려잡자, 누구를 쳐 죽이자 그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GM이 인수한 후에 지부 지회 사람들이 만나서 한 번도 웃고 놀고 떠들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쳐서 그런 걸까요? 오늘도 기계를 멈추고 아직도 햇볕이 이렇게 따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기자님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중울이 안 하는 대신에 힘차게 구호하면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지회 다 모였다. 가혹하진 각오하라. 지부지회 다 모였다. 가혹하진 각오하라. 가혹하진 각오하라. 주제. 우리 투쟁 시작이다. 끝장내고 승리하자. 우리 투쟁 시작이다. 끝장내고 승리하자. 끝장내고 승리하자. 주제. 네, 그럼 지금부터 한국GM 2019년 단체 교섭 노동조합 요구 수용 촉구 및 카오카잼 경영진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동지 여러분의 커다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3초간 발사! 예, 기자분들께 잠시 먼저 말씀드리면 기자회견문 뒤에 보시면은 별첨 자료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보도 자료가 있고요. 또 회사 측이 그 노동조합에 제시한 그 유명한 노력하겠다로 그 점철된 회사 측 제시안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럴 제시안인데요. 그거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저 사람들이 뭘 갖고 저렇게 팔띠 파업을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고 왜 또 불매운동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그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미 올해 이전에, 작년 이전에, 재작년 이전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콜로라도와
픽업 트럭과 쌍용차가 선점하기 이전에 저희가 그 시장을 바라보고 요구했던 그 요구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회사가 그때 한국 시장에 그런 거 쓸모없어 하면서 거절했던 그런 내용들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서 기사에 작성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에는 두 종류의 인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1.2%, 성과급 1,700만 원을 받는 인종과 그렇지 못한 인종들, 이렇게 두 인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따졌더니 회사는 말했습니다. 소속이 틀리다. 성과급 받는 사람들은 소속이 글로벌 GM이라서 글로벌 GM이 이익이니까 성과급 받은 거다. 그렇게 말했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근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생산 현장에 있는 팀장급 부장부터 시작해서 한국 GM 소속들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놓고 우리 현장에 있는 간부들, 대위원들한테 사람 줄이자고, 새 차 들어오니까 직당 2명씩 사람 줄이자고, 생일하자고, 부서협의하자고 그 지랄들 했습니다. 지들 돈 받은 거 싹 다물고 귀신같이 속이고 현장 사람들 피땀 짜면서 사람 줄이자고. 솔직히 한 놈이라도 양심선언 했어야 되는데 단 한 놈도 없었습니다. 2018년 경영적자가 8천억이라면서 팀장급 이상에게는 성과급 빵빵, 조합원들에게는 한 푼도 없다. 신인류 회사입니다. 새로운 인종차별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 인종차별의 선진국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는 추석을 앞두고 내일 3일 연속 8시간 파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 단위로 월급을 받습니다. 3일 연속 8시간 파업을 하면 임금이 왕창 깎입니다. 그것도 추석을 앞두고 말입니다. 고향 가서 잔소리 엄청 먹을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금도 엄청 줄었습니다. 겁도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투쟁에 나섰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고 왜 우리가 이것에 모였는지 그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 지금 이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멀리 창원과 군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정비 부품지회 또한 사무지회 간부동지 여러분 그리고 한국 GM지부 조합원 동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임금 단체 교섭 경과 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GM은 신변의 안전의 위협을 이유로 30년 동안 사용하던 임금 교섭 장소를 놔두고 60억을 들여서 새로 신설을 한 본관으로 옮겨서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달간의 시간이 지연되었고 그 책임은 장소가 안 좋다고 징징거린 카잼 사장에게 있습니다. 이어 8차 교섭까지 회사와 사장은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단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8시간 전면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전술로 요구안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후 37일 만에 회사의 요구로 9차 교섭이 진행되었고 회사는 그 유명한 노력하겠다, 모색하겠다,
공유하겠다라는 제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과정 중에 팀장급 이상에게들만 임금 인상 및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현장의 정서는 그야말로 피폐해지고 폭발 일보 직전까지 치닫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쟁대위 유차 투쟁 지침에 의해 오늘 오후 이번 주 6시간 파업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한국GM지부의 2009년 임금 단체 교섭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이만택 지부장 동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언론과 단절하고 기사만 보다 보니까 너무 왜곡된 내용들이 많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관계에 의해서 한국GM에 대한 사실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자 한국GM 지부는 추석 전 지난 9월 9일 3일간 총파업을 진행했다. 한국GM 노동자분 1급제로 급여를 받는다. 파업하면 까이는 급여는 임금 생활하는 노동자에게 큰 어려움을 준다. 그런 노동자들이 지금 다시 가열차게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절박함이다. 한국GM 지난 7월 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9년 임금 단체 교섭을 시작했다. 가잼 사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임금 교섭이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 신변 안전을 이유로 30년간 사용한 교섭장 변경을 요구하고 통상 갈래보다 2달간 늦게 시작해졌다. 8월 13일 8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노동자협이 요구하는 하나도 수용할 수 없었던 사측은 다시 교섭을 요청하였고 37일 만에 열린 9월 19일 9차 교섭에서 회사 제시안이 문서로 제시됐다. 임금은 고소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요구안조차도 노력한다. 협력한다. 협의한다. 모색한다. 공유한다. 내용이 전부였다. 절박한 우리들의 외침을 모욕하는 내용이었다. 회사는 올해 초 모든 팀장급 이상에게 팀GM 성과급 1인당 평균 1,700만 원을 지급했다. 작년에도 조합원은 회사를 살리고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당 2천여만 원을 양보했는데 팀장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했다. 명목은 18년 성과에 대한 성과급이라고 한다. 2018년 경력적자가 8천억 원이라면서 팀장에게 임금 인상도 해주고 성과금도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고 한다. 적자의 이유로 조합원에게 성과금을 못 준다면 팀장급들도 주지 않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팀GM 성과금 지급 근거를 요구하며 회사는 근거는 고소하고 팀GM 성과금 지급 기준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팀장 이상은 귀족이고 8,000명 조합원은 노예인가의 말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장에 분노한 상황에 사측이 9차 교섭에서 제시한 모르쇠 제안은 조합원들의 분노를 불을 당겼다. 이런 경영진들은 회사의 미래를 대한 눈꼽만치 걱정은커녕 자신들의 안위에만 신경을 쓸 뿐 회사의 미래나 같이 일하는 조합원들을 위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조합원들은 느꼈다. 이는 현장을 분노케 했으며 노동자는 다시 한번 강력한 투쟁을 선택했다. 우리의 요구는 전혀 과한 것이 아니다. 사측은 이미 국민회세 8,100억 원을 지원을 받았으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국 정부와 약속을 안 했던가? 그런 이유라면 절대 2022년 이후 부평 이 공장 생산 계획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는 구조조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창원이나 부평 엔진 공장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모색한다라고만 했다. 모색은 생각일 뿐이다. 모색은 필요 없으니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약속해야 한다.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하고부터 하나씩 성취해 가면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것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마음이다. 투쟁으로 내몬 것은 카뎀 사장의 거짓말과 비롯한 사측의 형태이다. 같은 회사 안에서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로 구분해놓고 겉으로 교만하는 발전과 미래에 대해서는 모색이라는 말로 대답했다. 여름철 비가 오면 생산 현장 천장에서는 폭포 같은 빗물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비용을 청구하면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임시 방편에 땜질 보수를 하는 게 전부다. 이처럼 작업장 개선과 구성원의 안전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카카잼 자신의 사장실이 있는 본관 건물 노비층부터 3층 사장실에 이르기까지 요새를 했는데 자그마치 60억이 넘는 비용을 사용했다. 이 돈이면 생산 현장 누수 공장을 공사를 하고도 남을 돈이다. 이는 한국재행 구성원들의 전체에 특히 조합원들의 극악 무도한 테러 집단이나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본인의 안위망을 위해 돈을 쓰는 사장이 어떻게 조합원에게 신뢰받고 조합원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장에 더욱더 일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생각으로 이래왔습니다. 누구보다 이 회사를 사랑하고 이 회사를 가정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온 우리는 임기가 끝나면 떠나는 사장이나 ISP를 더 많이 이 회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노동자가 요구는 부평 이 공장을 비롯한 각 공장의 발전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제시를 촉구한다. 카카잼 사장이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즉시 퇴진할 것을 권고한다. 노동자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동자는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9년 9월 24일 전국 금속 노동자 한국잼 지부 감사합니다. 능력 없는 가점사장 즉각 대진하라! 능력 없는 가점사장 즉각 대진하라! 즉각 대진하라! 수행! 예, 오죽 답답하면 조합원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시겠습니까? 사실 껍데기만 조합원이지 예전에 쟁의부장으로 좀 날리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지부장 동지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는데요. 기자 여러분들 아마 제일 궁금한 게 아마 불매운동 내지는 왜 사장 퇴진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2018년 8천억 적자인 회사가 왜 같은 소속인 팀장급 이상에게는 임금 인상과 1,700만 원씩 성과급을 주고 조합원들에게는 적자라고 한 푼도 안 주는 같은 회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회사는 소속이 글로벌제임이라 줬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천인공노할 신인종차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불매운동 100번 대답해 드릴게요. 대신에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좀 다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백주대낮에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기자분들께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하면은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마이크로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인도뉴스 박현보 기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좀 투쟁 전략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일부 보수 언론들도 많이 공격을 하고 있고 여론들도 사실 뭐 등을 돌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뭐 임금 인상 이런 부분들을 외치기보다 뭐 임금 동결 받아들이고 뭐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요구를 하는 것이 여론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설득력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투쟁 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없는지 또 검토하고 계시는 게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동결 선언 좋습니다. 분명히 아까 기자회견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장기 발전에 대한 부분에 더 소중하게 갖고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작년에 2천여만 원 이상의 고통 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어땠습니까? 팀장급 이상에게 작년 18년도에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거 성과급입니다. 고통 분담은 현장에서만 하는 겁니까? 동결은 현장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19년 또다시 1.38%의 임금 인상과 1,700만 원, 약 연봉의 20%를 성과급을 팀장급 이상하게 지급했습니다. 이러고도 저희들에게 임금을 동결하고 노사가 함께해서 회사 발전 전망을 제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밑바닥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현장의 민심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장이 나서서 밑바닥부터 서서히 다듬어서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간 관리자들한테 몇 푼의 돈을 줘가면서 현장을 무시하고 노동자업을 깔아뭉개는 이런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작년 거 올해 거 다 내놓는다라면 저희는 동결 선언이 아닌 회사의 미래 발전만 갖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기자님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미 또 작년에 회사의 팀장급 이상들은 1,500만 원의 성과급을, 그리고 올해는 또 1,700만 원의 성과급과 1.8%의 임금 인상을 팀장급 이상들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저희 현장 조합원들은 호봉승급분조차도 올리지 못하는, 그리고 작년에는 오히려 삭감까지 당하는 그런 회사를 위한 희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회사의 입장에서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받고 쥐어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게 지부장 동지의 대답이었고요. 기자께서 물어보신 저희 금속노조 탈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부장 동지께서 대답하실 수 있는 성질의 질문이 아닙니다. 혼자 결정하실 것도 못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저희가 함부로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탈퇴라던가 가입이라던가 이런 거는 예민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시면 좀 물어봐 주시죠. 예. 네, 한국일보의 류중훈 기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성과급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러면은 작년이랑 올해 이제 성과급을 받아간 팀장급 이상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고, 이제 그 성과급 규모는 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2022년 이후에 이제 부평 2공장에 생산 차종이 없다라고 지금 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조 측에서는 어떤 차종에 대해서 지금 배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차종이나 아니면 뭐 청사진 같은 게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책기획장 정현철입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에 회사가 분할되면서 2개 회사입니다. 사실적으로 한 회사나 마찬가지인데요. 2개 회사에서 팀장 이상급들이 성과급을 받은 인원이 3월 1일 기준 약 한 780명 됩니다. 그 인원들이 평균 1,700, 1,800 정도를 받아갔는데, 그걸 조합원 10,000명으로 환산을 하면은 1인당 약 한 140만 원, 150만 원을 걷어서 팀장들한테 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평 2공장은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이전 집행부, 그 이전 집행부들도 부평 2공장에 대해서 후속 차종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을 합니다. 해왔습니다. 기존에 현재 생산하고 있는 말리부 후속, 그리고 그 캡티바 후속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는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대안까지 제시한 것들이 콜로라도라든지 아니면 트레버스랄지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팔면은 오히려 이 고객들의 입맛에 맞는 차종들을 만들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지금까지 수입해서 팔던 거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되는 전제가 되면 회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안들이 있을 때 교섭이 열릴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노동조합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교섭 예정이 없습니다. 예, 다른 기자분. 네, EBN 권영찬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사측의 입장도 현재 강경한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임금 인상의 당위성 계속 이렇게 역설하는 것 외에 다른 협상 전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뭐 강경하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강대강이죠. 뭐. 회사는 자기들이 거짓말로 조합원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속이고 있는 과정에 몰랐던 진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도가 될 것이고요. 또한 저희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회사가 그렇게 강대강으로 가봤자 결국은 노사가 다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듯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회사가 이제는 모든 거 내려놓고 밑바닥에 정서를 분명히 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회사가 어떠한 안을 내놓고 진짜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한다면 그 부분에서 고민해서 교섭에 임할 것이고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지금 하나 또 더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투쟁 전술. 예, 투쟁 전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기 쟁대위가 월요일 날 진행될 것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의 전술을 짜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 CNBC 윤성훈이라고 하고요. 그 자사 수입차 불매운동을 지금 기획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자사 수입차 불매운동을 진행했을 때 오히려 후속 생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후속 차전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후속 차전 계획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후속 차종에 영향받을 건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요구한 게 들어졌을 때 후속 차종이 있는 건데요. 뭐 기획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은 대국민 선전전도 뭐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뭐 피켓팅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 GM의 부도덕한 행태를 좀 앞세워서 이런 차들은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 팔면 더 좋은 차를 소비자한테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서 뭐 그런 것 한 기획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차 저희들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했으면 우리 차를 분매 운동한다라는 그 안을 냈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절실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1,500명이 넘는 인원을 또다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숱하게 정리해고를 당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000명이 넘는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 놈들이 하는 형태입니다. 저희들은 그 절박한 심정에서 이 안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기획은 나름대로 세밀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동의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도 납득하고 우리 조합원이 납득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단계에 가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은 교육선전실로 전화 문의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좀 기자회견을 예정대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지부장 동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정리해고도 당해봤고 공장 폐쇄도 당해봤습니다. 법인 분리도 당해봤고 바로 3년 뒤에는 요 뒤에 있는 부평 2공장도 미래가 없다고 사장 입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노동자가 아니고 병신들입니다. 당당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일자리 지키려고 그래서 여기 나온 거고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 일하면서 지들만 이틀 연속, 2회 연속 1,500만 원, 1,700만 원 받아먹고 누구는 보너스 깎이고 호봉 등급도 못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를 멈춘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욕할 수 없습니다. 저 문장 하나가 60억입니다. 60억. 그래놓고 하는 말이 10대 20원 올려준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정론지필 부탁드립니다. 구호 하나 하고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말아먹는 가혹하진 박살내자! 일자리를 말아먹는 가혹하게 박살내자 수행! 예,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동지 여러분.